제주도가 도의회가 삭감시킨 예산을 선별적으로 부활시키겠다고 도민 토론회에서 밝혔습니다. 사회단체들은 저마다 예산 부활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추경예산 토론회가 도의회 흠집내기라며 반발하면서 제주도의 새해 업무 보고가 중단되는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제주 산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외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지난 연말 도의회가 새해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논란이 일자 제주도가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는데요. 민생 예산이라 하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만 되살리겠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인데 사회단체들이 저마다 우리 예산부터 되살리라며 요구해 예산 편성부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사상 초유의 대규모 예산 삭감 사태를 해결할 응급 예산을 편성하겠다며 제주도가 주최한 도민 토론회. 제주도는 도의회가 삭감시킨 예산 1,636억 원을 우선순위를 따져 선별적으로 추경 예산에 반영해 되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조 사업 등 필수 경비와 함께 1차 산업 육성과 4.3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보훈과 장애인 단체 운영비 등은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구 용역비와 문화예술, 관광과 스포츠, 민간단체 행사는 일단 보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산이 삭감된 사회단체들은 저마다 불만을 터뜨렸고 추경 예산에 포함시켜달라는 요구가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일부분은 살리고 어느 일부분은 뭐라고 하는 삭감하고가 아니라 저희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삭감된 부분을 전부 부활하고 또 다음에 추경이라도 1차 산업에 대한 예산은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어렵고 소외받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되는 그 예산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시민심사단에 의해서 다시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갈 때는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 예산 편성의 문제를 손쉽게 다시 삭감하거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좀 덜 할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와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다음 주에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그런데 이 토론회를 놓고 이번에는 도의회가 반발해 제주도의 새해 업무 보고가 중단되는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더라도 이 심의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회는 오전에 예정됐던 상임위별 업무보고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추경 예산 토론회를 앞두고 지난 2일 제주도가 읍면동에 보낸 공문서가 불씨가 됐습니다. 도의회의 예산 삭감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1,636억 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제의요구가 많은 게 맞아요. 그런데 170억 제의요구 해놓고 마치 그렇게 도민들을 호도하면 안 됩니다. 각 읍면동으로 시달하는 시행하는 공문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대도민 사기극을 하고 있다. 의원님 그 사기극이라는 말씀은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특히 뒤늦게 토론회를 연대다 예산 심의 제도까지 다뤄 도의회의 권한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도당국은 도대체 뭐 했어요? 도민 토론회, 민생예산 토론회 여지사. 정치적인 쇼나 하고 있잖아요. 도가 일방적으로 편성할 수 없으니까 그럼 지금 현재 이런 비상 상황에 어떤 예산이 급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후 들어 업무 보고는 제기됐지만 일부 상임위에서는 도의회가 삭감시킨 예산을 제주도가 새해 업무 보고에 그대로 반영했다며 정의하는 등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예산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도민사회에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제주도와 도의회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맞대는 진정한 노력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갈등의 원인은 예산 개혁을 내세운 도의 무리한 행보와 도의회의 예산 관행에 있다며 말로만 민생 불편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민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절기상 입춘이 지났지만 산간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교통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이 눈길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쉽게 서지 않고 오히려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눈발이 날리는 중산간도로. 쓰러져 있는 버스 위로 소방대원들이 올라가 사다리를 연결합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부축을 받으며 걸어 나옵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에서 성산포 방향으로 달리던 시외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진 겁니다. 이 사고로 승객 22명 가운데 70살 강모 할머니 등 12명이 다쳤습니다. 차가 중앙선 눌러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서 있었어요. 차를 피하지 못하니까 시동거리 좀 늘려보려고 좀 미끄러웠었어요. 경찰은 사고 당시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갓길에 세워져 있는 차량들을 피하다 버스가 미끄러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좀 피해가려다가 여기 사이드에 이제 눈길이 쌓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피해가려다가 이제 이렇게 빠진 거죠.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겨울철 눈길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2만여 건으로 여름철 빗길 사고보다 4배 이상 많았습니다. 특히 밤사이 내린 눈이 남아있고 출근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눈길에서는 이제 제동거리가 최대 3배 정도 길어지고요. 또 눈길을 다니시다 보면 보이지 않는 블랙아이스 현상 때문에 운전자들이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평소처럼 운전하다가 미끄러져서 나는 사고가 많습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눈길에서는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하고 앞차의 바퀴 자국을 따라가야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충고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이 제정한 제1회 제주 4.3 평화상 수상자에 제주 출신 제1교포 소설가인 김석범 씨가 선정됐습니다. 김석범 씨는 1976년부터 20년 동안 4.3 대하소설 화산도를 집필해 일본 마이니치 예술상을 받았고 일본에서 제주 4.3을 생각하는 모임을 결성해 4.3 진상규명 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특별상 수상자로는 인도네시아의 인권운동가인 무하마드 이맘 아지즈 씨가 선정됐고 시상식은 오는 4월 1일에 열립니다. 제주 시올 네트워크는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이 강정마을 군관사 농성 천막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강행한 것은 제주의 자존과 도민 주권을 짓밟는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공개 질의서를 통해 해군 참모총장에게는 주민 동의 없이 관사를 짓지 않겠다던 약속을 어긴 이유를 물었고 원희룡 지사에게는 주민 반대를 무시하고 건축 허가를 내준 이유를 답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문 제주도교육감의 아들 26살 이모 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이 씨는 이 교육감이 예비 후보였던 지난해 초 공약과 여론조사 결과를 14차례에 걸쳐 SNS에 올려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과 부영그룹은 도내 특성화고를 비롯한 제주 출신 학생의 취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영그룹은 교육감이 추천하는 우수 학생들을 제주 지역에서 우선 채용하고 필요시 전국 계열사에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부영그룹은 오늘 한림공고와 삼성여고에도 학생 기숙사를 지어 기증하기로 약정서를 맺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제주시 애월음 나분리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 40여 제곱미터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57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화재 당시 집주인이 스스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음식물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40분쯤 제주항 북서쪽 19km 해상에서 통영선적의 통발어선이 스크류에 그물이 감겨 항해할 수 없다며 제주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해경은 어선을 추자도 부근의 안전지대까지 예인했고 선원 8명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최근 괭생이 모자반과 폐그물이 뒤엉켜 떠다니면서 선박 스크류에 걸릴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